때는 기원전 3세기 초 혼란했던 중국 전국시대. 철기로 무장한 연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한다. 땅을 빼앗긴 백성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서고 황해를 따라 남으로 내려와 정착한다. 지금의 태안반도가 시작되는 곳, 아산만 일대다.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온, 풍부한 수량을 갖춘 하늘이 내린 땅. 바로 마한의 시작이었다. (2300년을) 돌아 마한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고조선 주민들이 첫발을 디딘 아산만 일대에서 마한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기원전 3세기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어지는 시기, 예산 동설의 유적에서 출토된 나팔형 동기, 건파형 동기 등 철기 유물입니다.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물이 발굴됐는데요. 흔히들 그 영산강 유역에 자리 잡았던 마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온간으로 대표되는 고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유물들이 있는데, 이 영산강 유역권에 포함되는 그 화순 대공이라든지 한평 첩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발굴 과정에서 중국계 유물이 나왔습니다. 세영 동검이라는 그 동검의 한 종류와, 그리고 중국식 동검, 그리고 팔주령이라든지 다양한 의기성 청동 유물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러한 유물들은 그 중국 그 동북 지역의 유물들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유의 그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세영 동검들이 합치된 유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마한, 영산강 유역의 마한 초기의 그 문화상이라든지 교류상을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한에 대한 기록은 옛 문헌에도 상세히 나옵니다. 경기, 충청, 전라를 아우르는 54개 연맹체였던 마한. 6세기 초까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옹관과 금동관, 금동 신발로 대표되는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2000년) 전 마한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청동기 시대부터 마한 백제에 걸쳐 형성된 군곡리 패총입니다. 이 건물의 가장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평탄지에서 사면으로 연결된 딱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는 이렇게 커다란 도랑이 파여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환호라고 합니다. 1986년 발굴된 해남 군곡리 패총은 중국 한반도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바닷길을 통해서 철기 문화가 남쪽에 전파된 것을 확인한 최초의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고대 거점 유적들이 대부분 훼손되거나 또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파괴되고 없어지는 실정에서 해남 군곡리 패총만큼은 고대의 문화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의 문화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 멀리 동남아시아 상인들도 거쳤을 군곡리. 해상왕국 마한의 중심 거점.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태몽리 유적은 고속도로 건설 중 발견됐습니다. 3세기부터 5세기까지 형성된 마한 마을 유적 중 최대 규모. 이곳에서 2,000기가 넘는 집자리와 수많은 유물이 확인됐는데요. 특히 부뚜막과 아궁이는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일에 가려있던 마한의 생활상이 드러난 거죠. 다른 집도 마찬가지. 태몽리 집자리를 참고로 청동기 시대가 마한 살림집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 보면 모식도를 보면 사실은 기둥이 바깥으로 세워지는 응집인 거죠. 이거는 응집 형태인 거고. 최소한 부뚜막을 사든가 부뚜막을 그래서 장난형 위에 또 시루가 얹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깊이보다는 굉장히 깊었을 거라는 네. 생각이. 그러면 이때는 이제 주로 이렇게 사주식에 이제 4개 정도의 기둥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아마 그 취사와 관련된 부뚜막을 넣었을 것 같아요. 한 달여에 걸쳐 완성된 움집. 마한인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 1963년 발견 후 수차례에 걸쳐 발굴된 복합생활 유적입니다. 요즘은 체험학습장으로도 인기인데요. 당시 사용했던 톡이나 농기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역사 공부. 2000년의 긴 세월을 건너 타임캡슐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한인의 생활. 먼저 식문화입니다. 수레와 괭이, 낫자루 같은 목재 농기구가 수십 종. 발달한 농기구는 풍부한 먹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주식으로 쌀, 보리 같은 곡식을 먹고 채소는 반찬으로 이용했습니다. 동물뼈, 조개 껍데기 등으로 봐서 육식도 즐겼을 겁니다. 용도에 따라 곡물을 저장하고 식기로도 사용했을 토기도 다양하죠. 신창동에서 발굴한 마한 토기를 재현했습니다. 복원에는 김치준 도예가가 참여했는데요. 지난해 작업을 시작하면서 내내 따라 붙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토양에서 어떤 흙으로 살림살이를 했을까? 그 까닭은 뭘까? 흙은 유적지 고분 가까이의 유적지 인근에 이쪽 관내 전부까지도 다 돌아봤어요. 그 부족 사회를 아직 갖고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 토기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하고. 마한 유적지 주변 흙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패와 도전의 반복. 여름이 끝날 무렵 토기가 완성됐습니다. 마한 새 모양 토기입니다. 건조 후 소성 작업. 마한의 불씨가 토기와 함께 활활 타오릅니다. 며칠 후 완성된 토기를 보려고 다시 찾았습니다. 작가의 손에 들린 마한 토기들. 2년간의 열정으로 그려낸 마한 역사 발굴의 한 획으로 남을 겁니다.
비단 조각 하나에도 마한인들의 복식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천을 짤 때 필요한 뼈바늘과 촘촘하게 실을 짜는 바디. 가죽 신발을 만들 때 사용한 신발골. 빛 같은 소품도 발굴됐습니다. 멋쟁이 마한인의 미적 감각은 유리옥에서 유독 돋보이는데요. 전북과 충남 등 40개 유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유리옥이고, 나주, 영암, 한평, 영산강 유역 고분에서도 다량 출토됐습니다. 특히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는 4,000점 가까운 유리옥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했죠. 고대 사회에서 특히 마한이 존속했던 기간 동안에는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구슬이라는 것이 엘리트들의 위세를 드러내는 위신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위신제로서 역할을 하였던 구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만들어내면 되는데 당시에 명품으로 인정받던 구슬은 남아시아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이 됐어요. 적어도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부터 해상교역로, 특히 해상교역을 통한 대외교류에 적극적이었음이 특히 이 구슬교역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마한인들이 일단 그것을 입수할 수 있었던 해상교역망, 즉 그 교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유리옥 수천 점이 나온 영암 내동리 쌍무덤. 이곳에서 발굴된 금동관 파편과 유리옥은 마한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금동관 제작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요. 마한 독자성의 무게가 실린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유리옥은 마한 금동관의 활용 점정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제천 의뢰는 필수입니다. 마한인들은 1년에 2번 봄, 가을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풍년 농사를 기원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솥대 전시장. 마한 제사에 사용한 민속품이 있습니다. 솥대가 이제 높은 장대 위에 기러기나 오리 등 새를 형상화시켜놓은 조형물을 가지고 이제 솥대라고 하는데, 옛 선조들은 솥대를 세우고 그 솥대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기원해. 그러니까 솥대는 우리 인간의 꿈을 실어가지고 하늘에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늘은 우리 인간의 그 꿈을 이루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솥대를 세웠던 거예요. 바로 솥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솥대예요. 마한 솥대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사리 대사리 꽁짜 나무 대사리 꽁짜 유자 꽁꽁 재미난 엄짜 아장장장 버리요. 마한에서 제천 의식은 축제였습니다. 당연히 춤과 노래가 따랐는데요. 그때 사용한 현악기. 국내 최초의
가장 오래된 고대 악기들입니다. 농사 시기에 맞춰 수십 명이 충판을 벌였을 마한인들. 마한 축제는 세시풍속으로 전해오고 있죠. 마한춤과 관련한 한 기록은 5월 달에 씨를 뿌리고 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음주 가물을 즐길 때 이 춤을 췄다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그랬다는 것이고, 이 지역 자체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남아 있는 집단무, 강강수월래와 대단히 유사한 것이고, 그 분포 범위 또한 마한의 마지막 역사 문화가 남아있는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집단무가 강강수월래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남아있는 자료로서는 강강수월래를 통해서 이 마한춤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비옥한 땅으로 의식주가 넉넉했던 마한. 그런 마한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모두 큰 강 주변에서 세력을 키웠죠. 마한 역시 영산강을 무대로 성장하지만 이들 국가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백제는 고구려계 이주민 온조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에 세운 소국으로 시작했습니다. 초기 백제의 대표 유적지 몽촌토성. 아직도 발굴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곳 몽촌토성은 인근에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풍납동 토성과 더불어 한성 백제기의 왕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마한의 다양한 소국들 중에서 백제가 이곳 서울, 그 중에서도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 자리를 잡으면서 고대 국가로서의 백제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조는 고구려라는 국가 체제를 경험했을 터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고대 국가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마한은 드넓은 영토와 풍부한 식량으로 전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동물 모양 흑인형은 낙천적인 마한인의 성격을 닮은 듯하고, 영산강 유역에서 발굴된 마한 유물에 무기류가 적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무기류를 보면은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또 유적의 종류에 따라서 무기들의 종류와 양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특히 마한 54개 소국에서는 무기류가 출토되는 예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 마한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가 다른 삼국들하고는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급하고 정치적으로 자치를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경 문화도 마한의 자치분권에 영향을 줬습니다. 넓은 들판에 펼쳐진 고분구는 마한의 사회 성격을 드러냅니다. 농사를 짓는 혈연 공동체. 마한은 농경 문화의 뿌리입니다. 나주 반남 고분구는 단일 고분으로 국내 최대입니다. 금동관, 금동신발, 환두대도와 옹관까지 여느 고대 국가에 뒤지지 않는 마한의 위세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물입니다. 기원전 3세기 초부터 6세기 초까지 800여 년을 이어온 마한. 역사는 마한 후에도 새로운 시대로 거듭 발전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 대한민국에 이르렀습니다. 마한의 한은 대한민국 국호에 당당히 이름을 남겼습니다. 마한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